30년을 넘게 일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 삶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 회계사의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 특히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조차도 막상 퇴직 후 삶 앞에서는 당황하고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채워왔던 시간이 멈추자 남겨진 건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라는 변수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퇴직 이후의 삶을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는 시간으로 그렸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 문제, 계획했던 노후 자금의 빠른 소진, 사회와의 단절감은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안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이번 이야기에서는 60대 회계사였던 박성규 가명 씨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그 속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나눠보려 합니다. 박 씨의 사례뿐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다른 두 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막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후 길을 잃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박성규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베테랑 회계사였습니다. 정년보다도 이른 59세에 스스로 일을 정리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자 했죠. 충분한 퇴직 자금, 서울 외곽에 마련해둔 전원주택, 체계적인 금융 자산 운용까지. 겉보기에 그의 은퇴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그는 중증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진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루틴이 무너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헬스장도 가봤지만 두세 번 가고 나면 흥미를 못 느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본인의 존재감을 상실해갔고 먹는 것 외에는 삶에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됐죠. 결국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고 체중은 10kg 이상 증가했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삶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금전적 준비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루틴의 부재가 얼마나 쉽게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3세에 퇴직한 김윤희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퇴직했으며 퇴직 직후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배웠던 요가가 어느 순간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매주 수업을 준비하고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되찾게 됐죠. 그녀는 퇴직 후 건강도 더 좋아졌고 소소한 수입도 얻게 되며 활력 있는 노후라는 개념을 몸소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역할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건강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요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60세의 퇴직 후 단순히 고향으로 내려가 자급자족 생활을 꿈꿨던 이정환 가명 씨. 막상 귀촌 후에는 마을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도 말벗도 없이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씨는 6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의 지원해 공공도서관에서 주 3일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일을 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일이더라고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며 은퇴 후 지방 이주를 선택하지만 인간은 결국 관계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순간이며 그 이후 삶은 새로운 루틴, 새로운 역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건강도 마음도 결국 이 세 가지 요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퇴직 후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자문해 보세요.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루틴이 있는가? 나는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역할을 찾았는가? 나는 지금도 누군가와 소통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지금 이 시기를 건너는 여러분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은퇴 후 삶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구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왜 이러한 구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들이 있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시간, 먹는 식사,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일정할수록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루틴이 사라지고 하루가 비어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신경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 루틴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우울감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후 생기는 시간의 자유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휴식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떤 구조와 목표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65세 이상 퇴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했는데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며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역할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 속도도 훨씬 더디게 나타났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역할 만들기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회 규칙적인 커뮤니티 참여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은 옥스퍼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예방 및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사회적 연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를 15개비 피는 것과 맞먹는 건강 리스크를 가진다고 합니다. 퇴직 후 친구와 동료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넘어서 은퇴 후의 나를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핵심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루틴 만들기, 매일 기상식사, 운동학습, 사회활동 등 스스로 정한 시간표를 실천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안정을 줍니다. 사회적 역할 설정, 자원봉사, 강해, 소규모 커뮤니티 리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만의 미션이 있는 삶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적극적인 관계 유지 또는 확장,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동네 커뮤니티, 평생교육원, 취미 동아리 등으로 새로운 연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가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두뇌 자극 활동,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이 세 가지는 노년기의 신체와 인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마음과 뇌에 더 큰 전환을 요구합니다. 삶의 리듬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역할과 연결을 유지하며 뇌와 몸을 꾸준히 자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이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자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실제 툴과 루틴 예시를 바탕으로 은퇴 후 1년 플랜을 짜보는 콘텐츠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의미와 건강히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